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한은 이 국민 총생산 대부분을 군사에 지출에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국제교육은 한국과 중국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비효율적인 상농업 정책을 펼쳐서 주민들이 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박사님, 이 거시적 지표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를 좀 특징을 정리를 해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네. 이제 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어려웠을 때 네. 이제 부분인데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탈북자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경제학 뭐 인민경제대학을 나오고 그런 경제 정책 분야에서 오래 하다가 탈북을 하신 이제 북한에서의 분인데, 엘리트네요. 북한인데 그분 첫 마디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모른다.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장마당이라는 어떤 이 농민들이 또는 그 유통업자들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이 전국에 550개라서 거의 자본주의 뺨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너무나 모른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그게 계기가 돼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우리가 진짜 이제 남북 경협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파트너로서 북한이 우리하고 뭐 궁합이 맞는지 같이 갈 수준인지 우리가 업고 가야 되는 수준인지 알고서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 경협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뭐 좀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들었고요. 네. 사실 고난의 행군 들어보셨죠? 네. 1990년부터 98년까지 이 9년간 충격의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진짜로 뭐 나무의 그런 나무로 이제 생계를 연명하던 당시의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 그 시스템 그 자체가 원인이 됐어요. 네. 배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원자재를 사야 되는데 그것이 또 어떤 악순환에서 안 나오고 그러는 경기를 이 경제 상황을 9년을 하면서 국민소득이 30%나 감소를 합니다. 1인당. 북한이요. 최악이네요. 196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예, 잘 살았는데 이제 역전이 되는 기회가 뭐 70년대 오고 80년대 우리는 비약적인 도약을 합니다만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그 경제 체제의 한계에 봉착을 하면서 9년간 연속 마이너스. 근데 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또 연속 플러스를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2006년, 7년, 9년, 10년 뭐 이렇게는 또 마이너스로 가고 그 최근에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는 플러스를 또 돌아옵니다. 네. 게다가 15년에 충격의 마이너스 3.9% 후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6년도에 3.9%에 또 성장하는 그건 기저 효과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3.9% 성장은 17년 만에 최고의 성장치라는 자기네들이 보도를 냈고요.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북한 경제 위기가 만성화돼 있고 장기화돼 있다.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는 재건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 체제는 변하지 않고 경제 체제는 바꿔보자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속마음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주의 체제 이 정치 체제는 네. 그대로. 그러니까 가고. 자기가 1인 독재하는 건 그대로 가되 그 다음에 경제는 진짜 바꿔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 불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건 불가능이라면 외부에서 외과적 수술이 들어와야 네.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해내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펼쳐지는 실용적인
산업 정책 네. 이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특징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북한 경제의 특징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북한의 산업 구조는 후퇴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북한의 주요 경제적 이정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중진국형이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래갖고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들을 뭐 공업도 발달했고 천연자원도 훨씬 뭐 많은 게 있었고 또 양질의 노동력까지 있어서 중진국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저소득 후진국형으로 완전히 갓버린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32%, 그 다음에 농림업이 22%, 제조업이 20%예요.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붕괴가 된 게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붕괴가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뭐 되돌릴 수 있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정책들을 하는데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해요. 네. 대실패로 끝났고 책임자를 처형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또 금융권을 강하게 해서 중앙은행을 만듭니다. 네. 또 그것도 별로 뭐 힘쓰는 내용이 없었고 2014년도에 가서는 상업은행들을 뽑을 해서 금융을 다시 만들기 하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사석에서 말을 하고 다니는 건 뭐냐면 주민들의 유유화폐 자금을 좀 양지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북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화폐를 국돈이라 그래요. 국돈. 나라 국자 써서 자기네 화폐고 그다음 나머지 건 달러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달러를 선호하죠. 그리고 뭐 솔직히 북한이 이상한 시스템인데 지금 580만 대의 지금 전화기가 개통이 돼 있는데요. 전화 가입하려면요. 달러로 내셔야 돼요. 국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시장, 장마당 500개가 넘다는 장마당에서 달러가 굉장히 선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내부적으로 어떤 국내 자본이 축적이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 생산성 있는 산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또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의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런 이정표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지 말자.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소개해드린 경제개발구 정책입니다. 거점 도시들을 탁탁탁 만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통제와 이제 뭐 조정을 해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질서 없는 개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개방되는 거를 통제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필요한 게 외자고 외국 기술인데 그거를 아주 제한된 구역에서 거기서 절제되고 조절할 수 있는 개방을 통해서 이 경제의 질을 높이겠다가 기본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철도 까는 게 뭐 좋고 뭐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라면 한 개씩만 먹으면은 뭐 이 갑자기 뭐 우리 라면 산업이 커지고 뭐 초코파이 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구의 그다음에 경제개발구의 특징에 맞는 정책들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뭐 발전소를 지으려면 짓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뭐 계속 재연부연합니다마는 실용주의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그런 우리의 경협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용주의의 이 정책을 가지고 김정은이 지금 집권한 지 6년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만 3% 성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 이제 1% 성장률밖에 안 됐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의 어떤 주요 기조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네.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식들이 이제 있어요. 중국식 모델. 러시아식 모델, 그다음에 베트남식 모델, 뭐 등등 네. 있는데 북한의 특유한 특성을 살린 우리식, 그러니까 뭐 거기 주체사상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겠지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그거를 정착을 시키겠다. 근데 그걸 뒷면을 보면
정치 체제는 그대로 가고 싶다. 내가 한 50년 해먹을 텐데 그 사이에 경제는 이렇게 놓겠다. 뭐 그런 걸로 읽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하겠다. 자본주의를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 문구는 사회주의라는 걸 해서 네. 즉 경제 개혁을 할 때 자본주의 들어오겠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멈칫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뭐 말은 그럴싸합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느낌도 있고 자본주의 그렇죠. 느낌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이 훨씬 더 강조를 두면서 네. 개혁 그리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통제된 개혁 질서 없는 개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개혁 그렇게가 지금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라고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4대 이제 뭐 모토라 그래야 되나요? 일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십니다. 장마당. 네. 이거 옛날에는 그거 장마당 2005년도에는요 장마당도 못한다고 억압을 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다시 이제 환원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려는 게 이 네. 김정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하고 중간재를 국산화가 기술을 뭐 좀 더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나왔지만 과학기술 굉장히 지금 여기에 과학자의 거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과학자에 대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유학을 해서 뭐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인재 양성에 대해서 인재 양성 자체를 경제 성장 전략으로 갖고 가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지금은 마이스터고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공업고등학교, 뭐 공업 전문대학들을 많이 육성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기술, 인재, 시장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소비재, 뭐 중간재 국산화되는 것은 기술의 양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적 산업 정책을 뭐 내용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4가지 구호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이 베트남식 그 개발 모델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거죠? 베트남? 이게요, 이제 베트남식에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네. 그 우리 소리는 못 듣는데 입모양으로 한 게 베트남식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베트남식을 선호한다 그러는데 베트남식 선호합니다. 베트남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주의 체제지만 굉장한 자본들이 지금 그쵸. 뭐 이제 자본주의 그런 시장들이 열렸잖아요. 베트남이 특히 국내 자본이 축적이 안 됐습니다. 전쟁 끝에 축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 자본을 효율적으로 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이. 그 다음에 베트남식을 얘기할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미국을 이긴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굉장히 가했었거든요. 그것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지금 뭐 베트남과 뭐 미국 간에도 좋은 이제 관계들이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이 제재, 뭐 대북 제재를 견뎌 나가면서 베트남식의 외자를 갖고 온 경제 발전.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은 베트남식을 원할 것이다. 중국처럼 국내에 자본이 축적이 돼서 그것을 발등으로 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죠. 왜냐면 외국에서 돈을 갖다 쓰는 거니까. 근데 신용 불량자한테 돈을 갖다 주겠어요? 그리고 무슨 위험한 지금 저기 뭐 폭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집에 우리가 돈 꿔주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털어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뭐 한민족으로서 같은 뭐 선상에서 남북경협 또 우리나라도 사실 남북경협으로 경제발전에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가 비핵화 잘하면 우리가 보증서 줄게. 뭐 이렇게 쿵짝이 맞아지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정상회담, 뭐 그다음에 북미 간 회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굉장히 이제 네. 뭐 열풍이 올 수 있는 되네요. 그런 시대가 네. 되는 거죠. 네. 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국가 운영상이요, 이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전기, 그다음에 원유, 그리고 에너지 개발, 그다음 이 또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즉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인프라들이 지금 뭐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공장을 돌리려고 그래도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툭툭 끊어져요. 그래서 진짜로 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 전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수송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온 4대 선행 부분 정상화 대상입니다. 네. 이 네 부분이 지금 돼야 경공업과 농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부분,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 남북 뭐 경협의 어떤 흐름을 크게 놓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조 산업이 무너지면서 금융 산업도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 산업이 북한이 현재 가장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돈의 가치가 북한의 그런 이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장롱 속에다가 자꾸만 달러나 다른 그 이 가치의 그런 이 화폐들을 이제 넣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금융 체제가 붕괴가 됐으니까 이제 장롱 금고로 다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판단하기는 북한 내 주민들이 유휴 자금이 지금 분명히 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양지화로 올라오는 끌어올려야 그거에 된다.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금융을 확산을 방지합니다. 사금융이 있어요. 개가 있어요. 그리고 달러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네. 심지어는 그 북한의 그 이 아파트에 부동산 그 소위 말하는 대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뒷거래가 활발하네요. 활발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선 사금융 쪽에 소위 말하는 금융 체제는 있는 네.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사금융 확산 방지하고 이 공공 분야의 금융을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민간 내 축적된 화폐 재산을, 금융 자산을 제도권으로 갖고 오는데 지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난 일이 2009년도 화폐 개혁인데 실패로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지금은 네. 못하지만 뭐 언젠가는 뭐 어떤 시도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내놓은 카드 중에 하나가 은행 카드를 많이 쓰라고 합니다. 보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사실 뭐 세금이 굉장히 뭐 없다는 정도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세금 모양이 아니라 유통이 어떻게 되는가가 나오는 거죠. 은행 네.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이제 파괴된 지금 뭐 거의 뭐 이 불능 상태가 있는 화폐 선환 구조에 대한 어떤 수술을 가하고 싶은 게 김정은 또는 북한의 경제 당국의 좀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달러 유입이라든가 외자의 유치 부분들이 마중물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미국에서 투자가 일어났을 때 선도적으로 들어왔던 게 시티은행입니다. 1963년대 시티은행이 들어오고, 시티은행. 무슨 연유로 이제 들어왔는지는 뭐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티은행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 미국의 투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자기네 자국은행이 한국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지금 예를 봤을 때 북한도 그런 제도권 금융 외국에서 들어오면, 특히 외자를 갖고 들어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그쪽에 굉장히 지금 발달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뭐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남북 경협은 결국은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는데 이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건 일단 가장 큰 산이 뭐 미국과의 어떤 대화가 조속히 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비핵화 스케줄 내놔라. 그러면 거기에 뭐 상응하는 뭐 조치를 해주겠다는데, 지금 북한은 생각이 좀 달라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우리 풍계리도 다 폭파했고 원하는 전몰 장병들의 유골도 다 갖추고 우리 할 일 다 했는데 이제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조금 이 생각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비핵화 스케줄 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쪽에서 오고 이 부분 그거의 중재자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북미 간에 어떠한 뭐 큰 이 합의 이게 없으면은 대북 제재는 뭐 전혀 생각을 뭐 우리가 안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북한의 그런 이 변화는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곳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를 어떻게 내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이 경제인들의 방북 리스트를 봤는데 이제 대기업 총수분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이 네. 갔는데 좀 가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하고 LG는요 북한에서 TV를 생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생리는 잘하는데 두 분 다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가서 지금 얼떨떨 할 거예요. 지금 뭐 진짜 낯선 데를 가갖고 왔는데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 모토하고 똑같다 그러죠. 뭐 저쪽엔 과학 중심, 뭐 인재 중심인데 여기는 기술 중심에 인재 중심 뭐 등등에 나왔을 때 뭔가 자기는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네. 일단 뭐 삼성이야 뭐 문어발식 그 재벌로서 뭐 겹치지 않는 데가 없지만 삼성은 플랫폼을 깔라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뭐 SK는 잘 알지만 우리 최태원 회장은 2007년도에 한번 갔다 왔죠. 네. 갔다 와서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알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근데 거기는 뭐 최고의 지금 580만 대 지금 뭐 전화망 손전화를 지금 갖고 있지만 2천만 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망을 더 깔아야 되고 지금 뭐 황금의 땅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이 누구를 컨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거기 가서 그냥 뭐 가만히 멍하고 온 게 아니라 활발히 대화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나갈 수 있는. 그다음에 SK는 또 더 좋은 게 있죠. 원유. 네. 네, 뭐 이런 등등 자기 그렇네요. 전공 분야. 그래서 이 총수들이요 굉장히 열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교육을 받았다. 소장 불러다가 네. 뭐 교육받고 그다음에 또 통일부에서는 남북 거기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 구본모 회장이 2번 갔다 왔으니까 과거 자리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것도 우리 구광모 회장에서 공부를 하고 네. 최태원 뭐 회장도 뭐 아시겠지만 자기 이제 갔다 온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굉장히 지금 공부를 해서 하는데 자기네 핵심 그게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사실 가장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건 현대그룹이죠. 네. 왜냐면 현대는 정말 인연이 깊잖아요. 7대 4억 건을 지금 뭐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개가 되길 바라고 요번에 재미난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 이제 현정은 회장이 그 리용남 부총리를 만났을 때 이용남 부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현 회장님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지금 뭐 현정은 회장은 요번이 9번째 네. 이 평양 방문이고요. 뭐 북한 가신 거는 뭐 수도 없이 있는데 금강산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가 사실 남북 경협에 물꼬를 틀 수가 있거든요. 네. 하던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고 우회할 수 있는 뭐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정은 회장 굉장히 뭐 빨리 재개되고 되게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소원들이 빨리 해야지. 우리나라 이거 사실 통일이 우리나라 국가 전략 발전 전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사실 우리 뭐 재벌에 대한 그런 뭐 이미지가 북한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이런 대재벌들이 또 결정권자들이 간 거는 딴 거 아니죠. 비핵화하면 풍요한 경제를 우리가 건설해 주겠다. 그런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뭐 하여튼 요번에 전체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특히 문재인 의외로 대통령이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퍼레이드 하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90도 폴더 절을 했잖아요. 네. 그게 아주 뭐 회자가 됐거든요.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근데 더 인기 좋으신 분이 있어요. 여사님. 여사님. 김정수. 김정은 위원장의 할머니. 함자가 김정자 숙자예요. 정말요? 그 이름이 김일성 같네요. 주석의 부인이 김정수가 아닙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아, 근데요, 놀랍게도 신기하네요.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음, 뭐 아주 좀 굵직굵직하고 눈도 크시고 그러잖아요. 네. 저 우리 이제 뭐 네티즌들이 찾아보시면요, 요즘은 북한 김정숙 이제 찾아보면요, 오 놀랍도록 비슷한 이미지인데 북한의 주민들은 딱 알아보잖아요. 아니 왜 우리도 뭐 이 대권 주자들 부인들 뵀을 때 그런 유경수 여사 같아. 그럼 우리가 좀 애잔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김일성 주석의 부인과 비슷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같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만날수록 쌓여서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뭐 더 나가는 거지. 뭐 만나자마자 사인합시다 이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더 자주 만나시고 더 좋은 얘기하면서 친구가 돼야 돈을 꿔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뭐 나갔을 때 친구가 또 좋은 게 뭐예요? 서로 양보할 건 좀 양보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할 일들 해야 되고 친구 간에 제일 중요한 거 신뢰거든요. 그래서 뭐 포기한다는 건 포기하고 우리도 도와준다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 네. 세계 초우량 국가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서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또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북한을 두고 전 세계 열광이 노리는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고 능동적인 준비가 선행돼서 정말 좋은 결실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내 이슈들 살펴보시면서요. 신중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